전기 누진제가 결국 부자 감세를 가져온다라는 턱도 아닌 논리로 이렇게 바늘도 안 들어가던 산업부가 어제 당청 회의에서 대통령이 말씀을 한마디 하시니까 허겁지겁 대책을 내놨는데요. 7월에서 9월달까지 전기료를 석 달치를 찔끔 인하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전기요금 누진제를 7, 9월에 한 해 완화하기로 했다. 그래서 석 달간 가구당 전기요금은 평균 19.4% 줄어든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누진제로 폭등한 요금을 소폭 줄여주는 그런 수준이어서 실제 효과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자, 회사 가면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놓고 있습니다. 싼 전기 있으니까요. 가게 가면 아예 에어컨 틀어놓고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요즘 백화점 이마트 가면 뭐 굉장히 시원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걸로 다 갑니다. 극장도 많이 갑니다. 그런데 가게만, 이 집만 아주 덥습니다. 자, 지금 이 여론에 내몰려서 새누리당이 코너에 몰렸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요. 자, 어제 당청회의에서 대통령이 올해 이상 고온으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정부는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해봤다.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을 이렇게 발표하겠다 하자마자 산업부가 입장을 오후에 들어서 현행 6단계인 누진제 구간 기준선을 50kW 가량 높이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100인데 150으로 구간을 만들고요. 2단계는 100일에서 200인데 151에서 250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해서 거기 안에 누진되는 폭을 조금씩 그러면 줄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조치로 전체 95%에 해당되는 2200만 가구가 혜택을 3개월간 보는데 3개월간 가구당 전기료가 평균 21,000원 줄어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근본적으로 누진제 자체를 고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요금 폭탄을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에라 싶어서 쪄서 한마디로 이 몸이 쓰러질 지경이 되어버린 서민들 같은 경우에 요즘 열대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일사병이나.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진 이런 사람들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싶어서 에어컨 트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깎아줘봤자 살림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자, 이전에 월 평균 전력을 350kWh를 사용해서 월 63,000원을 내던 4인 가족의 경우 올 8월에 에어컨을 하루 평균 8시간 튼다면 전력 사용량은 800kWh로 늘게 되는데 전기요금이 8만원 가량 됩니다. 자, 이 경우에 34만 18,000원으로 37,000원 정도 줄어드는데 그친답니다. 아니 38만원을 내나 4만 1,800원을 내나 그게 뭐가 크게 살림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자, 이 요금 인하를 7월 고지서부터 소급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타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누진율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가 넘어가는 거죠. 저는 더러워서 이렇게 전기요금 찔끔 석 달간 깎아주는 거를 정말 반납하고 거부해버리고 싶습니다. 이 조선일보가요, 세계 유례 없는 11.7배의 누진율을 안 고치면 전기료 폭탄은 계속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가정용 1.1배, 일본은 1.3배, 대만은 2.3배인데 한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뭔 도움이 되겠냐는 거죠. 자, 월 6만원 내던 집이 에어컨 12시간 켜면 월 54만원 요금 폭탄을 맞다가 3만원 깎아주는 셈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깎아주는 것이 뭔 정말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하루에 3시간 반을 에어컨을 켜면 17만 7천원 나오는데
경감을 적용받으면 13만 3,700원. 하루에 8시간을 틀면 아까 말한 대로 37만 8,600원인데 34만 1,800원. 12시간을 틀면 54만 원이 나오는데 50만 3만 2천 원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핵심은 누진제 비율을 11.7배에서 3, 4배 사이로 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이걸 장기적으로 타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의논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웃깁니다. 바뀌었습니다. 산업부는 누진제 개편을 추진하다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개편 불가로 입장을 바꿨고요. 그 바뀐 산업부는 반대 이유로 부자 감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최근 주요 정책으로 밀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 정책의 재원 마련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자, 에너지 신산업 정책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거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는 보완이지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까? 자, 야당은 과거에는 개편에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날씨가 워낙 덥고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지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개편을 하자라는데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에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누진세 완화를 주장했고 정부가 반대를 했죠. 자, 이 나라의 관료나 정치꾼들요 정말 웃기는 짜장입니다. 산업부는 2,200만 가구가 3개월간 4,200억의 지원을 받는다 했는데 7, 8, 9, 3개월 월 평균 19.4% 나눠서 1년으로 따지면 5.2% 인하해 주는 거랍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 안 더우면 그대로 받고 내년도 올해처럼 더우면 또 발표해서 7, 8, 9 석 달 깎아준다고 합니까? 세상에 이런 식으로 전기 요금을 먹이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 이런 미봉책을 갖다가 발표하면서 성남 민심에 놀라서 마치 당청 간의 회의에서 시혜처럼 던져주면 국민이 고맙다 할 줄 알았습니까? 옛날에 뭡니까? 이 석빙고가 동부 이천동인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얼음을 겨울에 한강에서 캐다가 넣어놓고 당시에 임금이 살던 경복궁에 이제 얼음 갖다 주는데 임금이 한 번씩 그 얼음을 쪼개갖고 말 잘 듣는 이 자기 밑에 부하 신하들한테 좀 나눠주면 신하는 감업하옵니다 하는 그런 겁니까? 정말로 기분이 더럽게 나쁩니다. 이 전기요금 문제나 원자력 문제나 태양광 문제나 또 무슨 신재생에너지 문제나 석탄 문제나 전부 어마어마한 이 부패 비리 한마디로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부패 비리 커넥션에서 전기요금을 함부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뒤에 파생될 자신들끼리의 어떤 거대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에 왜 화력발전소를 빨리 LNG로 바꾸지 못하는가? LNG 가격이 비싸서 어떻다는데 세일가스가 앞으로 들어온다면 그렇게 바꾸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한국의 원전 문제에 대해서 왜 정부가 저렇게 고집해 나가는가? 이런 모든 부분에요. 국민들은 왜 이럴까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저들끼리 그래야 될 이 부패 비리에 연관된 커넥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원전 비리나 한전 비리를 갖다가 규명했는데 그야말로 상무선에서 최고로 잡혀간 사람이고 나머지 밑에 있는 과장이니 무슨 차장이니 잡혀가고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과연 오늘날 한국의 이 전력을 둘러싼 비리가 그것밖에 없겠습니까? 오늘날 대우조선의 비리가 차장이 하나 제일 많이 해먹었지 않습니까? 전직 사장이나 사는 은행 회장이나 이런 사람이 해먹은 게 180억 이상 들어먹은 차장 하나보다도 적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정말 웃기는 짜장입니다. 그 다음에 거대 권력은 거기에 손가락을 안 댔을까요?
그래서 밑에서 골고루 해먹고 위에서는 안 했을까요? 위에서는 몇십억 해먹고 밑에서는 몇백억 해먹습니까? 그런 거 보셨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은 다 등신입니까? 이 정부 부서와 한전 간의 이 말 못할 관계가 단순하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이 잘 말을 안 하니까 이 짓거리를 하는 겁니까? 자, 그래서 하나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전기료 누진 이 문제에 대해서 기어코 반대하면서 산업부를 움직이고 있는 한전이요, 해외 투자 법인이 60%가 적자가 났습니다. 이 자들은요, 전기료 누진에서 국민한테 11조가 넘는 돈을 벌어서 흑자를 놓고는 이걸 갖고 해외에다가 갖다가 트러북스가 부어가지고 전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게 모르고 했겠습니까? 알고 했겠습니까? 빼먹은 겁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수천억씩은 그냥 마음대로 날리면서 국민들 앞에 이 5% 깎아준다고 발표를 합니까? 자, 한전의 해외 투자 법인이 모두 51개인데요. 국민한테 허가받고 투자했습니까? 이들 투자 법인이 지난해 적자를 낸 곳이 30개로 전체 60%에 달했답니다. 이 가운데 유라시아 에너지 홀딩스 등 5곳은 지난해 이익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타났고요. 나머지 25곳도 적자를 냈다는 겁니다. 한전 해외 투자 법인 51곳의 총 자산이 29조랍니다. 29조. 그런데 이 29조에 투자를 해서 작년 당기 순이익은 2,340억으로 자산 대비 0.8% 수준이랍니다. 이런 투자 같으면 투자를 하지 말고요, 차라리 펀드를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정기 적금에 들거나요. 29조를 정기 적금에 들어놓으면 수익률이 얼마겠습니까? 주요 투자법인의 실적을 보면 2010년 8월에 인도네시아 광산업체 이 반리소스는 총 자산이 1조 원 규모지만 지난해 300억의 단기 순손실을 냈고요. 또 한전이 전력원가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워 미국에서 달러화 표시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이 법인 지분의 20%를 6,180억 주고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회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앞에 인도네시아 법인을 사들인 거죠. 정말 기가 차네요. 또 2008년 805억을 투자한 캐나다 우라늄 업체 데니슨은 작년에 583억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원전에다가 원료된다고 샀겠죠. 또 한전의 대다수 해외 투자 법인에서 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해외 자원개발 사업체에 뛰어들면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 허가받지 않고 권력하고 그래서 결탁을 해서 도둑질을 해먹을 때는 한전이 마음대로 해먹고, 그래갖고 손실난 거를 갖다가 이 대기업에는 전기 싸게 주고 일반 이 가게나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은 다 싸게 주고, 이 가정은 전기 비싸게 사서서 여름에는 쪄서 죽으면서 바친 전기료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도둑질 해먹는 돈 따로 있고요. 그 돈을 갖다가 서민들한테 이 비싼 전기세 거두어서 커버합니다. 자, 이게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이런데도 국민들은 분노도 안 합니다. 분노할 때까지 이 짓 할 겁니다. 아마 쪄서 죽을 때가 되어서 이 중국에 보니까 개가 더위에 미쳐가지고 사람을 20몇 명을 물었대요. 광견병이 생겨가 더위 때문에. 자, 우리도 이제 광견병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미칠 때까지 이 더위에 시달려서 그때서 정신 차리겠습니까? 자, 이렇게 비싸게 전기료 받은 돈 가지고 대기업 전기 싸게 주고요. 네? 그 다음 해외 일에 투자해서 갖다 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5% 낮춰가지고 배 부르냐? 이렇게 묻습니다. 더러워서 그냥 진짜 더럽습니다. 자, 정부가 TF팀을 만들어서 전기료 누진제 문제를 고치겠다 하지만은 실제가 정부에서도요, 이 누진제의 한시적 완화를 했지만은 한국전력의 충분한 재원과 안정적인 수급이 마련돼야 이걸 갖다가 본격적으로 고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실제 속셈이 이겁니다. 만약에 한전의 영업이익이 올해만큼의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거나 전력 수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누진제 한시적 완화를 추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인 개편은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하겠죠. 자, 74년에 주택용 전기에 누진요금이 처음 적용되고 2차 석유 파동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79년에는 12단계까지 가서 20배까지 늘어났다가 현행 6단계 누진제 17.7배라는 것이 2005년부터 지금 되고 있는데요. 자, 한전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벌어들인 돈을 해외에 갔다가 퍼붓고 권력과 결탁을 해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 돈이 남을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남죠. 남으면 다 써버리거나 투자해서 날렸다고 하겠죠. 정말 날린 건지 누가 빼먹었는지는 이 조사도 제대로 안 됩니다. 지금 한전이 해외에 투자한 회사가 이렇게 많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남을 일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전기료 누진제를 제대로 장기적으로 꽂힐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요, 대통령이 이런 실상을 잘 알고 있는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자, 지금 얼마나 웃기는 게 있는가 하면요, 이 정모 씨는 이 하도 더워서 에어컨을 갖다가 끈 적이 거의 없이 틀어놓고 있답니다. 애완견이 집에 있어서 혼자 출근할 때는 켜놓고 간다는 거죠. 하루 10시간 이상 에어컨을 트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전기료를 걱정해 본 적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누진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전기 사용량이 700kW시 가정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이게 되더라도 이 주거용 전기요금은 30만원 정도 나오는데 오피스텔은 9만원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기료 폭탄을 맞는 집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반 집이나 아파트 이런 데는 해당이 되지만은 이 업무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시텔, 원룸텔, 이런 쪽에는 주택용이 아닌 일반용 전기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일부 가구도요, 누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한전은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될지라도 건축법상 상업용 시설로 인가받은 건물에는 일반용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주거 형태는 매우 다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1인용 주거 형태라든지 또 상업용 빌딩의 꼭대기층 같은 경우는 4, 5층은 일반 임대가 잘 안 되니까 고쳐가지고 고시텔이니 원룸이니 해서 임대를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건물에는 상업용 이 전기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전기료로요. 자, 그래서 건축법상 업무용 건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 또 원룸텔도 누진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가요,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바로 위에 있는 차상위 이 계층자에게는 전기료를 깎아준다고 생색을 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한테는 월 8,000원, 그리고 차상위 계층은 월 2,000원만 깎아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웃에서 얻은 중고 에어컨을 이렇게 깎아준다고 하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하도 더우니까 좀 썼더만 요금이 10만원 나왔는데 왜 깎아준다 해놓고 이렇게 나왔냐, 8,000원 깎아준다고 생색을 내더랍니다. 참 진짜 돈 갖다 내버리고 빼먹는 놈 따로 있고 또 커넥션 따로 있고 이 전기료 열심히 갖다 바치는 사람 따로 있고 석 달치 그래 20%씩 깎아줘서 배가 터집니다. 더러워 죽겠습니다.